안녕하십니까. 관세사 김성표입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품목분류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원산지관리사 수험생 여러분, 품목분류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어렵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관세사로서 품목분류를 수험 과정도 거쳐봤고 지금 실무로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품목분류라는 과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품목분류라는 거는 저희가 거래하는 상품에 대한 어떤 품목 코드를 부여를 하는 것인데 이 품목 코드를 부여할 때 아이템이 저희가 한두 가지를 하는 게 아니죠. 거래하는 물품들은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의 아이템들을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물품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품목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어려운 과목을 우리는 원산지 관료사로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걸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분필에 대한 HS 코드를 가지고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필 같은 경우는 품목 분류할 때 HS 코드가 9609번에 9609번에 90번 3번을 부여를 받습니다. 자, 이 분필이란 물품을 품목 분류할 때 3번을 어떻게 부여받는가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본 강의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개념 설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먼저 들었습니다. 자, 이 3번에서 3010이라는 HSK와 3090이라는 HSK를 별도로 구분을 해 볼 건데요.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은 필기용 분필이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기타의 분필이 분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 3번에 따라서 어떤 물품들이 기능별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세율을 따지고 보면은 위에 있는 3번에서는 관세율이 8%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3번도 역시 기본 세율은 8%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FTA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다른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한중 FTA 쪽만 먼저 예를 들어보면은 한중 FTA에서는 이 필기용 분필은 0%의 3번을 부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기타의 분필 같은 경우는 4.8%의 세율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FTA로 넘어오면 기본 세율과 달리 다른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산지 관리사는 이 3번 분류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세율이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 통틀어서 저희는 FTA에 대한 관세 절감 효과라고 부르죠. 그리고 8%의 기본 세율을 FTA를 체결함으로써 각각 0%나 4.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바로 관세를 양호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역시 지금 원산지 관리사로서 HS 코드 분류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FTA에 대한 효과 분석 및 효과를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세율,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FTA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품목 분류가 굉장히 중요한 선행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로서 품목 분류를 배우는 첫 번째 이유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과목을 학습하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 중에 품목별 기준이라는 챕터를 학습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 품목별 기준에서는 HS 6단위별로 6단위별로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을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 이 HS 6단위라는 부분에서도 HS 코드가 나오게 되죠. 즉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저희는 HS 코드라는 것, 품목 분류라는 부분을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역시 품목별 기준입니다만 3번 변경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3번 변경 기준은 2단위, 4단위, 6단위별로 변경이 될 때 원산지 지위를 부여를 하는 것인데 HS 코드 2단위, 4단위, 6단위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은 역시 본 강의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전제에 의해서 변동이 되느냐라는 부분도 알아야지만 저희가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산지 관리사에게는 이 품목 분류하는 과목이 더더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자, 이 어려운 과목을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나 품목 분류 100점 받아야지, 고득점 받아야지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렇죠.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합격을 하고 나서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이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합격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인 학습 범위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시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원산지관리사라는 시험, 이 자격증 시험의 특징이 뭐죠? 네, 객관식이다. 또 꽈락 40점에 평균 60점 이상만 받으면 합격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이 이 품목분류라는 어려운 과목을 접함에 있어서 얼마나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시간 안배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HS 품목분류 과목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챕터를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통칙 부분, 그 다음 통칙에 이어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살아있는 동식물과 그들에 대한 생산품들, 그리고 그 다음은 광물성 생산품, 화학공업 생산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방직용 섬유. 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속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기계류. 다음과 같이 크게 챕터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챕터들이 모두 다 중요하냐, 모두 다 열심히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자, 먼저 중요도를 볼게요. 자, 중요도라는 거는 출제 빈도와 함께 측정을 한 것인데 통칙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물품에 대한 분류 기준, 그 대원칙을 잡아주는 게 바로 통칙 6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통칙을 기초로 품목 분류들을 다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칙을 모른다면은 품목 분류를 하나도 모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통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암기를 모두 다 병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칙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저희 시험도 2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통칙 부분에 대해서만 3문제 이상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한 다음의 물품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통칙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들도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 바로 이 기계류 부분. 범위도 크지만 이 기계류 부분에서는 출제 빈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기계류가 나오는 챕터도 열심히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방직용 섬유 부분. 이 부분 역시도 출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챕터입니다. 자, 다음에 3가지 챕터와 더불어서 조금 더 이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더 열심히 봐야 되는 챕터들 구분하자면은 동식물성 생산품. 자, 이쪽에서도 출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식물성 생산품에서도 좀 주의 깊게 학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다음과 같은 부분들은 출제 빈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실 때 모든 챕터를 다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시면서 출제 빈도가 높은 곳,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열심히 학습을 하시고 좀 남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보다 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저희가 보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각 챕터에서의 주안점들이 또 좀 있겠죠. 자, 보시면 공부를 하실 때 같이 주안을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 품목 분류는 분류하는 기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동식물성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어느 정도 가공을 해야 분류가 변동이 되느냐, 즉 살아있는 동물을 들여왔을 때 이 동물이 갑자기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살아있는 동물은 제1류의 분류가 될 수 있지만 동물이 죽어버리면은 2류 또는 5류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경우에는 2류로 분류가 되고 먹을 수 없는 경우에는 5류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물품이 가공이 되었느냐를 가지고 그 분류할 수 있는 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챕터에서는 가공도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의 가공을 거쳐야 류가 변동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방직용 섬유 부분에서는 재질에 따라서 분류가 변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재질이 몇 류에 분류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주의 깊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또 이 각 재질들이 합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분류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또 역시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계류 쪽에서는 기능,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죠. 그 기계들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작동을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따라서 분류되는 류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류 쪽에서는 그 기계에 대한 기능과 더불어서 부분품, 뭐 여러 가지 다른 챕터에서도 부분품들이 있겠지만 기계류에서는 특히 그 부분품들이 그 기계의 전용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냐 또는 범용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또 그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분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학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각 챕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학습할 부분들이 이 모든 챕터들에 대한 상세한 물품 분류와 그 분류 기준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습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중요도와 그리고 주요 키포인트들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본 강의에 앞서서 어느 챕터에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학습해야겠다 또는 내 시간 안배를 어느 정도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꼭 먼저 설정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품목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품목 분류가 암기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암기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그 기준들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류에 어떤 물품들이 분류가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머릿속에 좀 인지를 해 두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목차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책을 회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보시면은 각 챕터별로 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 표들에는 어떤 번호에 어떤 물품이 분류되는지 각 류별로 물품들을 열거를 해 놓은 표입니다. 자, 여러 차례 책을 회독하실 때는 모든 책을 독서하듯이 읽으실 필요는 없고 그 책을 회독하시면서 이 번호에는 이런 물품들이 분류가 되는구나, 이쪽 류에는 이런 물품이 분류가 되는구나를 쭉 훑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희 품목 분류는 제1류부터 97류까지의 번호가 존재합니다. 류라는 부분들은 개념을 저희가 본 학습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전체 번호 체계 중에서 앞에 있는 이 두 자리의 숫자를 저희가 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는 거래하는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제1류부터 97류라는 이 두 개의 앞단위 숫자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97개의 류에 어떤 물품이 분류가 되는지에 대한 큰 개념을 먼저 잡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세한 분류 기준들을 암기해 나가면서 이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류로 갈 수밖에 없어. 또는 이 류에 이런 물품들을 분류하겠다라고 먼저 정해놨기 때문에 이 물품은 일단 우선적으로 다음에 류가 고려가 돼야 돼 라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세한 기준과 그 류에 분류되는 물품들을 암기해 나가시는 게 바로 이 품목 분류에 대한 학습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품목 분류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 본 강의 때는 각 물품에 어떤 물품들이 분류가 되는지, 그 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차근차근하게 좀 더 세밀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